26번 문제입니다. 영수는 100m를 16초 만에 달릴 수 있고요. 한초는 100m를 20초 만에 달릴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위치에서 같은 방향으로 출발을 할 건데 한초가 출발한 곳으로부터 100m 거리에 있는 곳에 둘이 동시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영수는 한초보다 몇 미터 뒤에서 출발을 했는지 구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말로 길게 써져 있으면 또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를 테니 그림으로 문제 파악을 위해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초는 100m를 가는데 20초가 걸려. 그리고 영수는 100m를 이동하는데 16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한초는 이곳에서 출발을 하고 영수는 이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둘이 다른 위치에서 출발을 하지만 다른 위치에서 동시에 출발합니다. 이때 한초가 출발한 곳에서부터 100m 떨어진 곳, 딱 여기지 여기. 여기 선에 동시에 둘이 도착을 했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한초가 이동한 거리 몇 미터? 100m가 되겠네. 그리고 영수가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인지 알아 몰라? 아직 모르지.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게 이 물음표입니다. 영수가 이동한 거리를 구해주면 영수는 한초보다 자 이만큼 뒤에서 출발을 한 거잖아. 그치? 이걸 여러분이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영수가 이동한 거리, 이 전체 거리를 구해줄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영수와 한초가 동시에 출발한 겁니다. 동시에. 그리고 도착도 동시에 도착을 한 거야. 그러면 영수가 이동한 시간과 한초가 이동한 시간이 어때? 똑같겠지. 동시에 출발해서 여기 동시에 도착했으니까. 그런데 문제에선 한초가 출발하고 100m 떨어진 거리를 동시에 도착했다 했거든. 그러니까 한초가 이동한 거리는 100m였고 한초는 100m를 몇 초 만에 뛸 수가 있다 했어? 20초 걸린다고 했잖아. 그럼 한초가 출발해서 여기 도착할 때까지 몇 초 걸렸다는 거야? 20초 걸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영수도 여기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몇 초 걸렸다는 거야? 똑같이 20초가 걸렸겠지. 그럼 결국 이 문제는 영수가 20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몇 미터인지 구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영수는 100m를 몇 초에? 16초 동안 뛰어서 이동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수는 1초 동안에는 몇 미터를 이동할까요?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될까? 100m를 몇 초로 나눠주면 돼? 16으로 나눠주면 1초 동안 이동하는 거리가 나오겠지. 자, 나눠봅시다. 100 나누기 16. 1에는 안 들어가. 10에도 안 들어가. 100에는 몇 번? 6번 들어가네. 96. 자, 4가 되고요. 소수점 찍어주고 0 뒤에 이렇게 내려주고요. 마찬가지로 소수점 찍었으니 몫에다가도 찍어주고 40에는 몇 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또 0 하나 이렇게 안 들어가는 게 아니지. 미안. 2번 들어가지. 2번. 32 그리고 8 나머지가 있으니까 0 이렇게 내려주면 80 여기에 몇 번 들어가? 5번 들어가지. 그래서 영수는 1초에 6.25m만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영수는 1초에 6.25m만큼. 그런데 영수가 이만큼 움직이는데 몇 초 걸렸어? 한초랑 똑같이 출발하고 똑같이 도착했으니까 20초가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 영수가 이동한 총 이동거리는 어떻게 구해? 1초에 6.25만큼 이동하는데 20초 걸렸으니까 6.25와 20을 뭐 하면 되겠습니까? 곱해주면 되겠지. 6.25 곱하기 20은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 6.25 곱하기 10 곱하기 2. 20은 10 곱하기 2니까 그치? 그럼 6.25에다가 10 곱하면 얼마입니까? 이것부터 계산하자. 10잖아. 62.5지? 그래서 우리는 62.5에다가 2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얘 소수 밑에 자릿수 하나, 얘 소수 밑에 자릿수 없어. 그럼 나온 답은 소수 밑에 자릿수가 하나겠지. 자, 계산하죠. 2, 6, 12, 2, 2, 4, 2, 5, 10. 다 더하면 0, 5, 1, 2가 되네. 근데 소수 밑에 자릿수 하나 남겨놓으려면 어디에다 찍으면 돼? 5랑 0 사이에 찍으면 되겠네. 그러면 125.0이 되는데 소수점 밑에 마지막
들어있는 0은 생략해도 되니까 12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수가 이동한 전체 길이가 125m라는 거고요. 그럼 한 초보다 몇 미터 뒤에서 출발한 거야? 자, 이만큼이 100m잖아. 그럼 이만큼이 얼마겠어? 25m가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25m입니다. 27번입니다. 양초의 길이가 15cm이고요. 양초는 4분 동안 2.5cm씩 탑니다. 양초에 불을 붙이고 14분 후에 끈다면 남은 양초의 길이는 몇 cm인지 구하는 문제인데 일단 양초가 14분 동안 얼마만큼 타는지를 구한 다음에 양초의 길이 15에서 뭘 빼주면 돼? 14분 동안 타는 길이, 이걸 빼주면 되겠네. 그럼 14분 동안 탄 길이를 뭘로 구할 수 있냐면 4분 동안 2.5cm씩 탄다면서 그러면 1분 동안에 얼마만큼 타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1분 동안에 타는 양을 구하면 되고 14분 동안 탔으니까 이게 뭐 네모라고 치자. 네모가 나왔어. 1분 동안에 네모만큼 탄대. 그럼 14분 동안엔 얼마 타는 거야? 네모에다가 몇 곱해주면 돼? 14 곱해주면 14분 동안 탄 양이 나오겠지. 그리고 이거를 15cm에서 빼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먼저 4분 동안 2.5cm씩 타니까 1분 동안에는 어떻게 하면 돼? 2.5를 몇으로 나누면 되겠습니까? 4로 나눠주면 되겠지. 계산을 한번 해볼까? 2.5 나누기 4. 2에는 한 번도 안 들어가. 소수점 찍어주고 25에는 6번 들어가지. 그리고 이렇게 0 이렇게 내가 너무 빨리 했네. 0 내려주고 10에는 2번 들어가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0 이렇게 내려주면 이렇게 되겠네. 0.625cm씩. 자, 1분 동안엔 얼마 탄다고? 0.625cm씩 타는데 우리는 14분 동안 얼마 타야 되는지를 구해야 돼. 14분 동안에는 1분 동안에 0.625 얘에다가 14를 곱해주면 되겠네. 계산 한번 해볼까? 자, 0.625 곱하기 14. 얘는 소수 몇 자릿수? 세 자릿수. 얘는 소수점 밑에 자릿수 없어. 그러면 최종적인 답은 소수 세 자릿수가 되어야겠지. 계산해보자. 4, 6, 24. 4, 2, 8 이렇게 쓰면 되고 4, 5, 20 이렇게 쓰면 되고 6일은 6, 0, 6이라고 쓸게. 6, 2일은 2 그리고 1 곱하기 5도 5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더해주면 0 그리고 여기는 8, 2, 5 더하면 15지 1 올라가고 5 쓰고 4 그리고 2 그리고 아까 받아올림 해준 1 더하면은 7 그리고 여기는 8 이렇게 되겠네. 8, 7, 5, 0이 나오고요. 소수 세 자릿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다가 소수점 찍어주면 돼? 8과 7 사이에다가 소수점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분 동안 탄 양은 8.75cm니까 15에서 8.75를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겠네. 빼줍시다. 15 빼기 이렇게 해야 된다 얘들아. 왜냐면 자연수 맨 뒤에 소수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소수점끼리 이렇게 자릿수 맞춰주는 거. 여기 뒤에는 뭐 생략되어 있는 거야? 0, 0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00 빼기 875랑 똑같이 계산하면 돼. 자, 이렇게 해주겠네. 10 받아 내림 해주면 여기 5가 될 테고 여기 2가 될 테고 그리고 여기는 6이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6.25cm가 남아있게 됩니다. 이거 하고 이렇게 해야겠네. 14. 이렇게 6.25. 28번 문제입니다. 정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62.4cm인데 이것들을 모두 4분의 1만큼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이때 정육면체 한 면의 넓이는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인데요. 일단 모서리를 줄이기 전에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정육면체는 모든 면이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어때? 같겠지? 그런데 정육면체는 모서리가 몇 개 있습니까? 그래, 모서리가 총 12개가 있겠지. 그러면
이 모서리를 다 합한 길이가 62.4인데 12개의 길이를 합한 게 62.4잖아. 그치? 근데 12개의 길이가 전부 다 똑같고 그렇다면 한 모서리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구하면 돼? 62.4를 몇으로? 12로 나눠주면 한 모서리의 길이가 나오겠지. 계산을 한번 해볼까? 62.4 나누기 12. 6에는 한 번도 안 들어가고 62에는 5번 들어가지. 그리고 여기 소수점을 몫에다가도 찍어주고 24에는 2번 들어가지. 12가 이렇게 되겠네. 그렇게 하면 한 변의 길이가 5.2cm가 나오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모서리를 4분의 1로 줄였다는 거야. 원래 모서리의 길이가 5.2 그리고 5.2 이랬는데 얘네들을 4분의 1만큼으로 줄였다는 거지, 모서리를. 그럼 이 모서리의 길이, 한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 4분의 1이라는 말은 5.2를 몇 개로 나눈 거야? 4로 나눈 거니까 5.2 나누기 4를 하면 여기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네. 계산 한번 해보자. 5.2 나누기 4. 5에는 한 번 들어가고요. 12 소수점 위에 찍어주고 12에는 3번 들어가지. 그래서 여기 4분의 1로 줄이면 한 변의 길이가 1.3m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최종적인 정답은 1.3m와 1.3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지. 어떻게 구하면 되니? 1.3과 1.3을 곱하면 되겠지. 계산 한번 해봅시다. 얘 소수 한 자릿수, 얘 소수 한 자릿수. 그렇다면 나온 답은 소수 두 자릿수가 되겠네. 3 곱하기 1 하면 3이고요. 3 곱하기 3 하면 9고, 자, 1 곱하기 1 하면 1이고, 1 곱하기 3 하면 3입니다. 더해주면 9, 6, 1이 되겠고요. 소수 두 자릿수가 되게 하려면 1과 6 사이에다가 점을 찍어줘야겠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최종적인 정답은 1.69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지. 29번 문제입니다.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10개로 다음과 같은 도형을 만들었는데 이 도형의 둘레가 87.5cm입니다. 이랬을 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사각형은 이 조그마한 이 정사각형, 이것의 한 변의 길이, 얘를 물어본다는 소리입니다. 일단 둘레가 무엇인지는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짚어보자. 둘레가 무슨 뜻입니까? 둘레는 도형의 바깥 테두리의 길이를 모두 더한 것입니다. 자, 아래 그림에서 이런 부분,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칠해놓은 바깥쪽 테두리를 다 더하면 이게 도형의 둘레입니다. 그런데 이 도형은 지금 전부 다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10개를 모아서 만들었잖아. 그래서 이 도형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우린 결국 문제에서 뭐 구해야 되는 거야?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얘를 구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네모라고 하고 네모가 몇 개가 모이면 이 도형의 둘레가 되는지를 구해 봅시다. 자, 위에 그림으로 다시 올라갈게. 여기 하나 네모라고 해보자. 그리고 얘도 네모가 되겠지. 이것도 네모가 될 테고요. 여기 밑에 있는 얘도 네모가 될 거고 여기도 네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길이는 네모는 아니지, 그치? 모르겠어, 얼마인지. 일단 모르니까 물음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얼마인지 모르니까 물음표. 여기 길이 얼마입니까? 네모. 여기 길이 알아 몰라. 여기도 모르지. 네모는 아니야, 어쨌거나. 그리고 여기 길이도 네모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네모, 여기도 네모. 네모가 맞네, 그치? 여기도 네모. 그런데 여긴 어때? 여기 알아 몰라. 여기 모르니까 물음표. 여기 네모. 그러면 이 도형을 쭉 보니까 네모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냥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걸 그랬다, 그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네모는 12개가 있고요. 자, 네모 12개. 그리고 물음표, 잘 모르는 거 몇 개? 4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물음표가 얼마인지를 알아내면은
둘레의 길이를 이용한 식을 통해서 네모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음표가 도대체 얼마인지를 모르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선생님 그냥 이 물음표는 딱 봐도 얘의 절반 아닌가요? 절반? 이거 절반 딱 이만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답은 맞아. 답은 정말 맞을 수 있는데 얘가 절반이라는 보장이 없어. 문제 어디에도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주 약간이라도 다를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섣불리 네모의 길이의 절반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도 절반, 여기도 네모 길이의 절반에서 이 두 개를 합하면 네모만큼 길이가 되겠네 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이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자 봐봐. 이거 전체 길이는 네모를 몇 개 더한 거랑 같을까? 이쪽에 네모 있고 이쪽에도 네모, 여기도 네모, 여기도 네모지. 네모가 4개야. 그 중에서 여기 양쪽에 지금 물음표가 이만큼 있고 물음표가 이만큼 있잖아. 그럼 이 물음표 2개를 제외한 이거 여기의 길이는 얼마일까? 네모 몇 개야? 네모 3개지. 왜요? 여기 네모, 이렇게도 네모, 이렇게도 정사각형의 한 변이니까 네모. 즉 물음표 2개를 합한 거는 네모 4개에서 네모 몇 개 빼는 거야? 3개의 길이를 빼주는 게 되겠지. 그러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네모 1개만큼의 길이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풀었어야 맞게 푼 거야. 이 물음표 2개를 더한 값은 네모 하나 값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 물음표가 네모의 절반 같이 보여가지고 네모의 절반과 네모의 절반을 합쳐 놓으니까 뭔가 네모 하나지 않을까? 이렇게 풀었다면 잘못 푼 거고요. 이것 전체 길이가 네모 4개에서 이것 전체 길이 네모 몇 개? 3개. 네모 4개에서 네모 3개를 빼면 남는 양쪽 끝에 이 부분은 얼마? 네모 하나의 길이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맞는 문제입니다. 자, 정리를 그림으로 예쁘게 해보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 보면 파란 색깔 이거는 네모 몇 개야? 네모 4개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셋, 이렇게 넷. 그리고 에메랄드 색은 네모 몇 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3개지. 그렇다면 물음표로 표시했던 여기 양쪽 빨간 색깔 얘네들을 2개 더하면 네모 1개 길이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지. 아래에도 똑같습니다. 아래도 볼까?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칠한 이건 네모 몇 개입니까? 네모 4개지. 그 중에서 이만큼은 네모 몇 개? 3개. 그러니까 네모 4개에서 네모 3개를 뺀 양쪽 끝에 이만큼 물음표 2개 합하면 네모 몇 개? 1개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래서 밑으로 내려보면 이렇게 2개 합하면 네모 1개, 이렇게 2개 합하면 네모 1개. 그래서 얘네들 4개를 합하면 네모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네모가 2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맨 처음에 우리 네모 막 이렇게 적었을 때 잘 생각해봐. 이 그림이었었잖아. 그냥 네모가 총 12개가 있었고요. 물음표가 4개 있었는데 여기 위쪽에 있는 이 물음표랑 이 물음표를 더하면 네모 1개.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물음표랑 이 물음표를 더해도 네모 1개. 그러니까 네모가 총 몇 개 있는 거야? 파란 색깔 네모 12개에 보라 색깔 물음표로 칠한 거 네모 총 2개의 길이만큼 더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네모는 총 14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다 더하면 이게 이 도형의 둘레의 길이가 됩니다. 둘레의 길이 아까 얼마였지? 87.5cm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네모의 값을 알아내기 위해서 식을 세워봅시다. 자, 네모가 아까 14개 있었지. 이게 87.5였습니다. 그럼 네모는 87.5를 14로 나눠주면 되겠지. 계산을 한번 해보자. 87.5 나누기 14. 그러면 8에는 안 들어가고 87에는 6번 들어가네. 그럼 84. 그리고 3,
5 여기 소수점 위에 목 부분에 찍어주고 그리고 28 7이 되고 뒤에 0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려주자. 70에는 5번 들어가지. 그래서 6.25cm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풀면 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딱 절반 같아가지고 그냥 뭔가 반으로 찍어서 맞힌 애들이 있을 텐데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엔 이런 식의 문제를 틀릴 수가 있어. 누가 봐도 여기 어때? 이 빨간 색깔 두 개. 누가 봐도 절반 같지 않지. 한 정사각형의 길이를 네모라고 하면 얘랑 얘는 네모의 절반이야?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지? 그럼 얘는 네모의 절반이야?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를 더한 것은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네모 몇 개? 여기에서 이거 전체 네모 몇 개? 4개에서 이만큼 빼주면 되지. 네모 4개에서 네모 3개를 빼주면 네모 1개와 길이가 같아지겠지. 즉 한 정사각형이 아니라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같아진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 만약에 이거 찍어서 그냥 절반이다라고 했던 학생들은 얘는 절반도 아니고 모르겠는데 하면서 문제를 아마 못 풀었을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해줬던 거 참고 잘 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1분에 800m 가는 기차가 걔가 800m를 이동한다는 소리야. 1분에 800m 이동하는 기차가 1.2km의 터널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터널의 길이가 기차의 길이가 터널이 아니야. 기차의 길이가 240m라면 기차가 터널에 들어가서부터 완전히 통과하는 데까지 몇 분 몇 초가 걸리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기차가 터널을 완전히 통과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밑에 그림 2개를 그렸습니다. 이게 터널이야, 파란색이. 그리고 이 빨간 색깔 네모가 기차입니다. 자, 위쪽이 1번 경우, 그리고 아래쪽이 2번 경우인데, 자, 어떤 것이 터널을 완전히 통과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자, 1번 경우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기차가 딱 터널 입구에 들어간 순간부터 쭉 시간을 재서 기차의 끝 부분 있지, 여기. 끝 부분이 아니라 시작 부분. 이 시작 부분이 터널 끝을 빠져나온 이 순간이 기차가 터널을 완전히 통과한 거니? 완전히 통과했대. 기차가 터널을 완전히 통과했어. 근데 이거 어때? 이 부분은 통과했을 수 있겠지, 이 앞부분은. 하지만 여기 부분은 통과하지 못했어, 아직.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통과한 게 아니야. 자, 밑에 2번의 경우 보자. 이것도 기차가 들어온 순간부터 딱 재서 이건 언제까지였냐면 기차의 끝부분 있지, 마지막 뒤에 부분. 이 뒷부분이 빠져나간 그때. 이건 어때? 완전히 통과한 게 맞지? 기차의 전체 부분이 다 터널 밖으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터널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동해야 되는 거리는 터널의 길이인 1.2km가 아닙니다. 1.2km에다가 지금 봐봐. 여기 터널 길이가 지금 이만큼 있잖아. 여기에다가 뭘 더해줘야 돼? 그래, 이만큼 빠져나왔잖아, 기차가. 그러니까 기차의 길이를 더해줘야지 기차가 터널을 빠져나가는데 이동하는 거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차가 이동한 거리는 터널 길이 1.2km에다가 기차의 길이인 240m를 더해주면 되겠지. 근데 문제가 있네. 단위가 어때? 얘 킬로미터고 얘 미터지. 단위가 다르잖아. 그러면 단위를 통일해 줘야겠네. 킬로미터를 미터로 할지 미터를 킬로미터로 할지 정해야 되는데 문제를 보니까 문제에서 거리에 관련한 내용들이 800m 1분에 800m 기차의 속도를 말할 때 1분에 800m 움직인다 했잖아. 그리고 터널의 길이인 1.2km 그리고 기차의 길이 240m. 거리 관련 단위가 3개가 나오는데 미터 단위는 2개 있고 킬로미터 단위가 1개밖에 없으니까 킬로미터 단위를 미터로 고쳐주는 게 좀 더 좋겠지. 그럼 한 개만, 얘만 고쳐주면 되잖아, 킬로미터만. 반대로 미터를 킬로미터로 고쳐버리면
얘도 킬로미터로 고쳐줘야 되고 얘도 킬로미터로 고쳐줘야 되니까 좀 불편하잖아. 단위를 두 번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1.2km를 미터로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쳐볼까? 1km는 1000m라는 거 알고 있지, 그치? 그럼 1.2km는 여기에다가 1000을 곱한 1200m라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터널의 길이 1200m에다가 기차의 길이 240m를 더해주면은 얼마가 됩니까? 1440m가 되겠지. 다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로 돌아가 봅시다. 기차가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니?를 물어봤는데 기차는 터널을 다 빠져나가려면 1440m를 이동해야 됩니다. 근데 기차는 1분 동안 얼마만큼 이동할 수 있어? 800m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440m를 이동하려면 몇 분이 걸리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 그래, 1440을 몇으로 나눠주면 돼? 800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이것도 어려우면 편한 자연수 넣어봐. 작은 자연수. 기차가 터널 완전히 통과하는데 10km가 걸려. 근데 기차는 1분에 2km씩 움직이거든? 그러면 기차가 터널 빠져나가려면 몇 분 걸려? 10을 2로 나눈 5분이 걸리겠지. 마찬가지야. 10km가 1440m로 1분에 2km가 1분에 800m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나누기는 똑같은 방법으로 나눠주면 돼. 그래서 1440 나누기 800 하면 안 들어가, 14에도 안 들어가, 144에도 안 들어가, 1440에는 한 번 들어가네. 800 빼주면 640이 나오는데 나머지가 있지. 그럼 여기 소수점 찍어주고 0 밑으로 내려주고 소수점 찍었으니까 목 부분에도 소수점 찍어주면 되겠지. 8번 들어가네. 그래서 1.8분이 걸린다는 소리야. 근데 문제에서는 몇 분이라고 안 물어봤고 몇 분 몇 초가 걸리니 이렇게 물어봤어. 그렇다면 1.8분을 몇 분 몇 초 이런 식으로 초 단위까지로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1.8분을 보면 1 더하기 얼마? 0.8분이잖아, 그치? 여기 있는 1분은 안 고쳐도 됩니다. 그냥 1분이야. 대신 여기 있는 0.8분은 1분보다 작은 단위니까 얘를 초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분을 초로 바꿔주는 게 우리의 목표고 우리는 0.8분을 몇 초로 바꿔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분을 초로 바꿀 때 우리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자. 먼저 1분, 얘 몇 초입니까? 60초지. 이건 쉽잖아. 2분, 얘는 몇 초입니까? 120초.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2에다가 60 곱했지. 자, 3분은 몇 초입니까? 180초. 어떻게 했어? 3에다가 60 곱했지. 그렇다면 0.8분은 몇 초일까? 어떻게 하면 돼? 0.8에다가 60 곱해주면 나오겠지. 0.8에다가 60을 곱하면 48초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1.8분은 1분 48초가 되겠네요.